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북부경찰청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장문수 경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 여청 수사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그다음에 이제 소년범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 노인 학대, 아동 학대, 작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저희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4주 2교대로 주간, 야간, 휴무, 일근 이렇게 이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출근을 하면 112 신고 출동도 해야 되고 고소고발장 접수하러 오시는 분들 민원 응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신고 출동에 필요한 장비들, 무전기라든가 테이저건, 그다음에 출동 차량 이런 것들 인수인계를 받고, 그다음에 조사가 있으면 조사 준비를 해서 이제 피의자나 피해자 조사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외근 나가서 CCTV도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나가서 참고인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다양한 딱히 일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주된 업무는 112 신고 출동과 민원인 응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to6 근무하는 부서도 있어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제가 일하는 이제 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 과를 이제 예를 들면 여성 청소년 과 안에 여성 청소년 수사팀, 여성 청소년 강력팀,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계가 있어요. 여성 청소년 계는 말 그대로 이제 9to6 근무를 하는 행정 업무를 하는 곳인데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든가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그 사건 관련해서 성과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은 주로 9to6 근무를 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이제 인사 이동 시즌이 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100% 다 지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빈 자리가 생기면 거기 이제 보직 공모를 올리게 되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인사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근데 스케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수당이 내근직 9to6 근무보다는 훨씬 많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평일에 놀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주말에만 가서 이제 여행 다니고 할 텐데 사람 많을 때 가면 좀 붐비잖아요. 비싸고. 근데 주말에 안 가고 평일에 주간, 야간 휴가 내면 6일을 쉴 수 있거든요. 왜냐면 휴무, 일근, 주간, 야간, 휴무, 일근인데 주간, 야간을 휴가를 쓰고 또 일근 근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또 휴무를 쓸 수가 있어요. 연가에서 차감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봉표, 봉급표가 이렇게 다 인터넷에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게 기본급이고 매년 조금씩 향상이 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가 위험 수당, 신고 출동 수당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임용이 되고서 이제 지구대 파출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구대 파출소가 지역 경찰이거든요. 임용되면 제일 먼저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할 때 기준으로 수당까지 다 했을 때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찰학교에서 이제 교육받을 때는 따로 교육수당을 받는데 제가 2017년도에 받을 때는 이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은 사실 얼마인지는 좀 올라가긴 했겠지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많은 회사라든가 어떤 분야들에서 다 기계화, 디지털화돼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경찰의 업무는 기계 디지털로 모든 걸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찰관 인력을 급격하게 줄일 수도 없을 것이고, 경찰관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교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치안 활동 분야에서 필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치안 수준이 생각보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 경찰관들이 외국에 나가서 무도라든지 아니면 치안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군인들처럼 굉장히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계급 사회니까. 그렇지만 경찰관들은 과장님, 팀장님하고 뭐 수사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서로 충돌을 해서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친해지고 하면 뭐 형, 동생, 뭐 누나, 언니 하면서 편하게 좀 지내는 좀 수평적인 나름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청소년 수사팀에서 근무를 하니까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구속시켜야 되니까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거든요. 영장 신청하면 뭐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이제 실질심사까지 해서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영장이 발부되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의미에서 뭐 구속주를 한 잔 먹기도 하고, 영장이 기각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기각이 됐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걸 보완을 잘 하자라는 의미에서 기각주로 위로주를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런 문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복지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경찰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복지인 것 같아요. 전국에 뭐 동해, 서해, 뭐 제주도, 내륙에 많은 경찰 수련원들이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이제 객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강릉이랑 저 강화도에는 카라반도 있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한 5, 6만 원, 그다음에 이제 수련원 객실은 하룻밤에 1, 2만 원 정도로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경찰관들의 좀 나름 좋은 복지라고 생각해요. 또 그냥 경찰 말고 해양 경찰이랑 같이 이게 협약이 돼 있어서 해양 경찰 수련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매집 장만을 하셨는데 집주인한테 사기를 당하셔서 좀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이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릴 때부터 약간 좀 그런 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도 선도부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더 그런 경찰관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감이라든가 뭐 그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다음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이제 생각이라든가 마인드가 많이 형성이 돼 왔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에서 상담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그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질문만 하세요. 답변 따로 안 해주시고.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인가? 내 장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경찰관을 하면 제 성격을 잘 살려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관 준비하게 됐죠. 우선 공부를 할 때 누적해서 복습을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오늘 배운 것들을 오늘 복습을 하겠죠. 내일이 되면 오늘 배운 걸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먼저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배운 걸 복습을 하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며칠이 지나고 막 몇 개월이 지나면 맨 처음에 배운 거는 몇 번을 본다. 이래서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 본 거를 나중에는 금방금방 30분 볼 거를 5분, 10분도 안 돼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억력에 많이 도움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뭐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너무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챕터 11부터 이제 챕터 20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다시 끊어서 이렇게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저는 공부할 때 주로 독서실보다는 이제 휴게실이나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 말하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 뭐 오늘 배운 판례가 있으면 아 맞아, 이게 이래서 폭행이 안 돼, 아 맞아, 이래서 이게 강제추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혼자 얘기하면서 아 그럼 이런 경우는 강제추행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공부가 잘 되는, 암기가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하부르타라는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막 몇 번씩 설명하기도 하고, 룸메이트한테도 야 이건 이래서 이렇대, 이게 이래서 상해가 된대. 이제 좀 룸메이트가 좀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게 체력인데,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한 달 안에 체력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악력이라든가 이런 뭐 잇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가 한 달 안에 쑥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풀고, 미래에 있을 이제 체력 시험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력을 좀 많이 키우려고 턱걸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도 중요하지만 달리기도 하면서 폐활량 관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공하고 대학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참고로 다른 대학교 금융학부 전공이거든요. 좀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저 말고 동기들도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뭐 당구장 사장님 하시다가 그만두고 경찰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육군 대위까지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오신 분도 있고, 대기업 다니시던 분도 있고, 뭐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뭐 되게 다양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지원해서 경찰관 되실 수 있고요. 물론 필요한 과목들, 이런 거 체력들, 면접, 이런 절차들만 잘 이겨내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 전공을 아무래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시험 준비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아무래도. 전공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법 과목을 준비하는 걸 아무래도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저도 사실 금융학부 전공이지만 법학과 형법 수업을 들어봤어요. 대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설과 이론 중심이고 시험은 판례 중심이라 사실 그것보다는 영어나 한국사 이런 것들은 원점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특히 영어에서 발목을 잡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또 시험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없으면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 미리미리 따 놓으시고, 가산점은 미리미리 챙겨두셔서 꼭 5점 만점 받고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토익이랑 중국어, 뭐 태권도 단증 이런 걸로 가산점을 채웠는데, 뭐 일종 대형 면허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용 글쓰기 이런 것도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그 딱 지원할 때 유효한 기간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여경분들은 좀 더 준비 기간이 길어요. 경쟁률도 세고, 왜냐하면 그만큼 적게 뽑고 지원자는 많고, 그러다 보니 여경들은 뭐 3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는 경찰관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뭐 보통 한 1년 정도에는 거의 다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좀 빠르면 뭐 그 전에 6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월 정도 공부해서 합격한 케이스죠. 특이한 업무라고 한다면,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성폭력, 가정폭력, 뭐 스토킹 이런 사건들 수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뭐 현장성이 있는 사건들은 CCTV를 바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오래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진술이 다르고 하면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라고 알고 계시는 폴리그래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통해서 진술이 정말 거짓말이 아닌지도 확인도 해보고, 그 외에도 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의자 유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타액이라든가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감정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수사 기법들을 이용해서 뭐 아니면 도망 다니는 피의자 잡기 위해서 핸드폰 실시간 위치 추적 영장 받아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IP 추적해서 쫓아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가 경찰관이 되기 전에는 뭐 사명감, 충성심,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당연히 필요한 자질들이고 경찰관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에서 일하시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제가 경찰관으로서 일해보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인내심 그리고 판단력. 이게 왜냐면 되게 많은 사건들, 다양한 사건들, 위험한 상황들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그때 순간순간 이 경찰관의 판단을 잘못하면 경찰관도 다칠 수 있고 시민들도 다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뭐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예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배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선배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잘 지켜보면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인내심은 이 경찰관도 사실 사람인데 현장에서 이제 주치자들 아니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괜히 시비를 걸고 괜히 욕설을 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좀 자질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또 아무래도 초임 때 이제 지구대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지구대 바로 앞에 이제 체육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가방 같은 거 풀어놓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이러는 공원인데, 그 가방에 들어있는 핸드폰이랑 휴대 뭐 용품, 뭐 지갑 이런 소지품들을 다 훔쳐가는 특수절도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거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건데, 몇 번째 지금 한 3회 이상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는 엄청 경찰관들이 집중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싸매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사수였던 선배하고 그 공원 관리실 컨테이너를 미리 빌려서 그 사복을 입고 잠복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창문 밖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떤 모자 쓴 학생 4명이서 두리번 하면서 좀 누가 봐도 수상하게 가방들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저 좀 이상한데요? 쟤네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여기서 보고 있어. 내가 나가서 쟤네 뭐 하는지 한번 다시 나도 뛰어다니면서 볼 테니까. 계속 통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4명이 이렇게 쓱 저쪽으로 가다가 2명이 이쪽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2명이 와서 가방에서 싹 자기 물건처럼 싹싹싹 빼가는 모습을 보고, 형님 지금 가방에서 물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걔네 쓱 따라와. 나도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2명이 물건 들고 가서 2명이랑 딱 만날 때 저희 둘이 딱 덮쳐가지고 잡아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순찰차 추가로 불러가지고 이제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이서 두 명씩 딱 붙잡고서 팔짱 끼고 헤드락하고 이제 잡고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는 처음 그렇게 잠복해서 잡아본 거라 좀 긴장을 하고 좀 엄청 세게 잡고 있었는데, 형님은 이제 오래 해보셨으니까 되게 여유롭게 대처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너 알아? 막 반말하고 막 이러는데도 못 늘어난다 이러니까 알았어 못 늘어나니까 좀 이따 수갑 쳐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서 여유롭게 대처하시는 거 보고서 참 되게 재밌기도 했지만 되게 저는 나름대로 긴장을 엄청 많이 했던 에피소드라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마주하고 도망가면은 이제 경찰관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무서울 때도 있죠.
뭐 신고 받을 때부터 칼 들었다고 신고할 때도 있고 그래도 이제 맞서 싸워요.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총이나 테이저건, 뭐 3단봉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구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경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영화에서처럼 막 격투를 하고 이런 일은 엄청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면 경찰관들을 인원을 많이 투입해서 위압감을 좀 주죠. 그 피의자가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종 수사팀에 있을 때 실종자 찾으러 갔을 때 갑자기 여자분이 칼을 꺼내 들고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 하면서 막 자해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으로 그냥 그 여자분 팔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칼을 뺏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약간 소름이 돋았었어요. 아무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저도 모르게 반응하는 거 보면 경찰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될 거고 누군가 다치면 경찰관이 누군가 다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 생명, 신체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 준비하고 있을 거고 또 수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뭐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고 근데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참 알아야 될 법도 많고 매뉴얼도 많아요. 그걸 다 지키면서 일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때때로는 위험한 상황들이 막 내 앞에서 칼을 들고 나오는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판단, 대처하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뭐 체포를 한다거나 압수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마음도 좀 달래줄 수 있을 뿐더러 제가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나름 매력이 있고 보람 있는 직업이에요. 곳곳에서 또 나름 재미들이 있거든요. 뭐 체포영장 발부받아 놓고 잡으려고 잠복하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집 앞에서 잠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딱 잡아가 덮쳐가지고 잡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재미라면 재미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뭐 위험성도 있지만 메리트도 있는 직업이니까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꿈꾸는 분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이제 뭐 시험부터 체력, 면접 준비하셔가지고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